제주도는 오랜 시간 한국인의 대표 여행지로 자리해왔습니다. 과거엔 단체 패키지 여행이 주를 이뤘다면 지금은 훨씬 다양한 형태의 여행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로는 프라이빗한 여행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었고 그 흐름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더 이상 많은 관광지를 빠르게 둘러보는 것보다 한적한 공간에 머물며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걸 선호합니다. 바다 소리를 들으며 쉬거나 창밖으로 제주의 풍경을 감상하는 시간 자체가 여행의 핵심이 되는 것이죠. 그 가운데 떠오른 새로운 형태의 숙소가 바로 독채 스테이입니다. 말 그대로 독립된 공간에서 타인과 마주하지 않고 오롯이 나만의 시간과 공간을 누릴 수 있는 숙소입니다. 층간소음도 벽간소음도 없습니다. 아이가 뛰어놀아도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눠도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방문한 공사 현장도 그러한 흐름 속에 있는 한 공간입니다. 제주도 동쪽의 조용한 마을 속에 지어진 한 채의 스테이. 단 한 팀만이 머무를 수 있도록 설계된 프라이빗 독채 스테이의 공사가 어느덧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요. 40평 독채 스테이의 건축비 지원 F 현장입니다.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건물의 외관은 전체적으로 단단하고 절제된 인상이었습니다. 제주의 자연 안에 스며들듯 자리한 이 구조물은 튀지 않지만 확실한 존재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번 1차 방문 때는 외벽 구조가 그대로 드러나 있었고 콘크리트의 질감이 날 것 그대로 느껴졌으나 이번 2차 방문 때 보니 외벽 노출 콘크리트 마감이 깔끔하게 마무리되었고 전체적인 윤곽이 완전히 잡혔습니다. 벽면 곳곳에 노출 콘크리트 특유의 거친 결이 그대로 드러나 있는데 이 질감이 오히려 주변 풍경과 잘 어울립니다. 건물 중심부는 스타코 마감으로 처리되어 있는데 아이보리 톤의 오돌토돌한 질감이 콘크리트와 대비되면서 의외로 조화로운 느낌을 줍니다. 이질적인 두 재질이 한 건물 안에 공존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는 균형 있게 배치되어서 공간을 감싸는 첫 인상 자체가 안정적이고 조용한 힘을 느끼게 했습니다. 특히 빛에 따라 콘크리트와 스타코가 각각 다른 질감으로 반응하는 점도 완공 후 분위기를 한층 풍부하게 만들어줄 것으로 기대가 되네요. 건물의 입구 쪽은 1차 방문 당시 정문 입구가 아니라 보일러실을 통해 우회해서 출입해야 했던 상태였습니다. 출입구 주변에는 신발장과 냉장고 등이 예정되어 있었고 내부로 들어서면 보일러실을 시작으로 거실과 주방이 이어지는 구조가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당시엔 방통 작업을 막 마친 직후였기 때문에 바람을 막기 위해 다른 출입구들은 폐쇄된 상태였습니다. 2차 방문 때는 정식 출입구 구조가 명확하게 드러나 있었고 이 출입구 앞쪽으로 수공간이 조성되어 있었습니다. 수공간은 생각보다 크기가 꽤 있었고 절반은 벽으로 둘러싸여 있지만 절반은 개방된 형태였습니다. 노출 콘크리트 특유의 거친 재질감과 수면이 만나면서 묘하게 야생적인 분위기를 만들어내더라고요. 단단한 질감과 잔잔한 물의 대비가 공간 자체의 긴장감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재밌는 점은 수공간이 놓인 방향의 외벽은 노출 콘크리트로 처리되어 있는 반면 입구 쪽으로 들어가는 건물 중심부는 아이보리 톤의 스타코 마감으로 마무리되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두 재질의 표면감이 확연히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질감보다는 오히려 상호 보완적인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입구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느껴지는 인상도 1차 방문 때보다 훨씬 정제되고 풍부해진 느낌이었습니다. 단순히 출입을 위한 공간을 넘어 이 숙소가 어떤 정서를 담고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었죠. 거실은 1차 방문 당시 대략적인 틀만 잡혀있던 상태였습니다. 벽체는 마감되지 않은 콘크리트 상태였고 전기 배선과 통신선이 바닥에서 올라오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주방과 맞닿은 구조로 배치되어 있었고 거실 한쪽에는 가벽이 세워질 예정이라고 했었죠. 당시에는 거실에 창문이 거의 없어 자칫 답답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환기와 열 교환 시스템이 설계 단계에서부터 고려되어 있어 창문을 굳이 열지 않아도 실내 공기질과 온습도 조절이 가능하도록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그 때문에 외부 창이 적은 대신 내부 벽면을 더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고 단열이나 방음 측면에서도 장점이 있었죠. 2차 방문에서는 양옆으로 통창이 뚫려 있어 한쪽으로는 앞쪽 수공간이 다른 한쪽으로는 자쿠지가 내다 보였습니다. 양방향 모두 조망이 가능해졌고 그 덕분에 거실 전체에 개방감이 크게 살아났습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시야가 트여 있어서 실내에 머물면서도 바깥 풍경을 자연스럽게 감상할 수 있네요. 주방에서 거실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구조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공간을 크게 분할하지 않고 시야의 흐름을 유지한 덕분에 거실은 가족이나 일행이 자연스럽게 모여드는 중심 공간이 될 것으로 보였습니다. 무엇보다 이 거실은 창을 통해 들어오는 자연광, 그리고 주변의 수공간과 자쿠지 풍경을 실내로 끌어들이는 구조 덕분에 머무르는 것만으로도 휴식이 되는 공간으로 완성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먼저 침실에는 예정되어 있던 가벽이 실제로 세워졌습니다. 하나의 커다란 공간이 둘로 나뉘며 시선이나 동선을 적절히 정리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었죠. 침대는 아직 설치가 되지 않았지만 내부 인테리어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벽면 마감도 정리되고 있었고 콘센트나 통신선 같은 실용 설비들도 구체적으로 위치가 잡혀 있었습니다. 화장실 쪽으로 조적 마감이 한창 진행 중이었습니다. 양변기와 샤워기는 설치 전이지만 배관 위치와 공간 구성이 대부분 잡힌 상태였습니다. 이 공간에서 흥미로웠던 부분은 세면대가 화장실 내부가 아닌 침실 쪽으로 나와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런 배치는 사용 편의성을 고려한 결과일 수도 있고 내부 공간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설계일 수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침실과 화장실 모두 이제 단순한 콘크리트 공간에서 실제 숙소의 느낌이 점점 살아나고 있었습니다. 침대가 들어가고 조명이 켜지고 가구들이 놓이게 되면 이 공간은 여행자에게 하루의 끝과 시작을 동시에 책임지는 중요한 공간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디귿자 형태로 구성된 건물 안쪽 외부 마당 공간에 자쿠지가 설치될 예정이었는데요. 건물 구조 안쪽에 적절히 자리 잡은 자쿠지는 크기가 아담하면서도 활용도는 높아 보였습니다. 특히 거실과 침실에서 자쿠지 쪽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게 연결되어 있어서 실내에서 자연스럽게 외부 공간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굉장히 매끄럽게 느껴졌습니다. 성인용으로 깊게 파인 형태가 아니라 아이들도 비교적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수위가 낮고 바닥이 얕게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구성은 어린 자녀가 있는 가족 단위 투숙객에게도 부담 없이 활용할 수 있는 형태죠. 물이 차 있을 때는 햇빛에 반사되는 수면의 느낌이 공간에 생기를 불어넣고 밤에는 조명이 켜진 상태로 주변 분위기를 살리는 감성 포인트가 되어줄 수도 있을 것만 같습니다. 무엇보다 이 자쿠지 공간은 건물의 구조적인 구성 안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어 있다는 점이 좋았습니다. 전체적인 건물의 흐름과 단차, 그리고 바깥 풍경과의 조합까지 사용자 경험을 세심하게 고려한 설계라는 인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자쿠지 공간에서 안쪽으로 더 들어가면 불멍존이 연결되어 있고 기초가 놓이고 화로의 위치가 중심을 잡고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화로 뒤쪽으로 반달형으로 곡선을 그리며 의자가 설치되어 있던 부분입니다. 단순히 네모난 의자를 두는 것이 아니라 마치 이 공간을 감싸듯 부드러운 곡선을 활용함으로써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모이고 함께 불을 중심으로 시간을 보내도록 설계된 것이 인상 깊었습니다. 주변으로는 제주 특유의 돌담이 높지 않게 둘러져 있어 외부로부터의 시선은 충분히 차단되면서도 불멍존에서 하늘을 올려다 보았을 때는 시야가 막히지 않도록 조절되어 있었습니다. 그 덕분에 앉아서 불을 바라보는 동안에도 머리 위로는 탁 트인 하늘이 펼쳐지게 됩니다. 맑은 날에는 별이, 흐린 날에는 바람의 결이 머무는 곳, 이 공간은 단순한 외부 시설 이상의 의미를 가질 것으로 보였습니다. 공사가 마무리되면 이 불멍 공간은 이번 건축비 지원 F 현장의 감성적인 구역 중 하나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불을 피워놓고 나직하게 이야기를 나누거나 조용히 불꽃만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이 공간이 왜 필요한지 몸으로 이해하게 될 것 같았습니다. 이 복도는 단순히 거실과 침실을 연결하는 통로이지만 단순히 통로인 곳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번 현장 설계에서 가장 많은 고민이 담긴 공간입니다. 양옆 벽면은 매끄럽게 마감되었고 그 사이로 길게 이어지는 복도는 마치 시간의 틈을 걷는 것 같은 감각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복도 끝 침실에서 거실로 이어지는 방향에는 아치형 입구가 더해졌습니다. 직선의 틈 속에서 등장한 곡선은 시선에 긴장을 풀어주고 이동이라는 행위에 감정을 부여해주는 역할을 톡톡히 수행하죠. 하늘이 열린 구조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맑은 날이면 햇빛이 수직으로 떨어지고 흐린 날엔 은은한 하늘빛이 공간을 감쌉니다. 비가 오는 날에는 콘크리트 위로 떨어지는 물소리가 퍼지며 복도 전체를 하나의 감성적인 울림통처럼 만들어줍니다. 마치 실내와 실외, 시간과 공간의 경계가 이 복도에서 잠시 유예되는 듯한 느낌이 들 것만 같네요. 제주시 구자읍에 위치한 40평 규모의 독채 스테이, 건축비 지원 F 현장을 살펴봤습니다.
골조와 마감은 대부분 정리된 상태였고 공간마다 세밀한 디테일이 더해지며 완성도를 높여가고 있었습니다. 특히 거실과 자쿠지, 복도 등 핵심 공간들은 그 성격이 점점 뚜렷해지는 모습이었는데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마무리 공정 이후 완성된 모습이 어떤 분위기를 만들어낼지 기대됩니다.